엄마,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분명히 잘 되라고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진심이 통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마주 앉은 아이는 더 이상 내 품에서 울던 그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이는 나와는 다른 가치, 다른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죠. 아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욱신거리는 건 사랑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랑을 지키는 경계의 기술에 대해 마음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와 마주 앉은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나눈 짧은 대화는 내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멍처럼 남아 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만 좀 간섭하면 안 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커피잔을 툭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고 그 짧은 동작 하나에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해도 이미 조언은 감시로, 관심은 간섭으로 그 아이의 마음에 찍혀 있었단 걸요. 나는 분명히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답답한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을 잠 못 이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내 진심이 아니라 그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의식 중에 아이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아이의 삶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지금 마음을 바꾸는 데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아도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이의 인생에 불쑥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꺼이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뭐 하나 제대로 못 해봤다. 그래도 엄마 덕에 대학까지 갔잖아. 아빠는 너 잘 되라고 허리 휘도록 일했어. 이 말들 낯설지 않으시죠? 어릴 때는 무심히 듣던 이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게 빚으로 작동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모는 그저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저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엔 아무 말 없이도 느껴지는 무언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너도 나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해선 안 돼.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엔 보이지 않는 저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해준 것, 아이가 해주는 것, 그 무게가 같기를 바라는 마음. 어쩌면 너무 인간적인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관계는 사랑이 아닌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만큼 너도 나를 위해 살아줘야 해. 이 말은 곧 자녀의 인생에 부채감을 심는 조종이 됩니다. 사랑은 선택이지만 빚은 족쇄가 됩니다. 자녀는 감사함과 의무감을 구분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책하고 때론 억지로 부모의 기대를 맞추려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이도 지치고 부모도 섭섭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난 더 이상 나답게 살 수 없어. 이 관계의 끈은 점점 죄의식과 불만으로 조여오고 결국 서로를 숨막히게 만드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사랑을 준 걸까? 아니면 사랑을 빌려준 걸까? 자녀는 빚을 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했던 모든 선택과 희생은 내가 원해서 한 일이기에 되돌려받기 위한 투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은 절대 빚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빚의 족쇄를 조용히 풀어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엄마, 요즘 세상은 그래요. 당신은 늙어서 몰라요. 그 말은 유난히 또렷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 어딘가에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늙어서 모른다고요? 나는 그 아이를 낳고 밤새 안고 울고 아프면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 첫 걸음마, 첫 입학식까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모른다는 말은 지워진 존재, 낡은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분명히 나는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건 세대 차이라는 철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묘한 거리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나는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거리감은 생각보다 멀고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던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종종 자녀를 과거의 이미지로만 기억합니다. 말 잘 듣던 아이, 엄마 눈치 보던 학생, 내 품 안에서 잠들던 그때 그 모습. 하지만 그 아이는 어느새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이에게 왜 그렇게 사니? 를 묻게 되고 아이는 우리에게 당신은 몰라요라며 등을 돌립니다. 이 말은 어쩌면 이해받고 싶은 아이의 또 다른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내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조언을 멈추고 경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말을 덜하고 더 듣는 것. 묻기보다는 바라봐주는 것. 가르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를 인정받고 사랑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관계의 거리입니다. 늙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젊어서 아직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오면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아들인가? 무슨 일 있나?
하지만 대부분은 광고 메시지나 택배 도착 알림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딱 한 줄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엄마, 급한데 돈 좀 보낼 수 있어? 아빠, 내일 이사하는데 짐 좀 들어줄 수 있어? 그럴 때면 참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그래, 또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라는 섭섭함이 가슴을 스칩니다. 기쁜 일, 속상한 일, 그 어느 것도 공유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필요할 때만 문을 두드리는 자녀의 모습에 내 존재는 도움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나 자신이 또 미워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돼서 어떻게 섭섭함을 느끼지? 원래 자식은 그런 거야. 기꺼이 도와주는 게 부모지. 하지만 마음은 솔직합니다. 사랑은 조건 없지만 외로움은 조건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아무 일 없는 날에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잘 지낸다는 짧은 인사 한마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그런 사소한 안부가 그립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부모가 말하죠. 연락 좀 자주 해라. 너무 무심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종종 짜증 섞인 대답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요. 연락하라, 연락하라.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결국 부모는 한 발 물러섭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또 애가 멀어질까봐. 마음속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기대를 정리할 때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매달리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모로서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되 아이의 반응으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정서적 독립이자 경계의 회복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언젠가 아이는 도움이 아닌 사람으로, 부담이 아닌 존재로 다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는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어릴 때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난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모양이었나요? 숨이 턱 막히는 순간, 피를 나눈 자식에게서 듣는 원망의 말은 세상 어느 비난보다 깊고 묵직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했고, 어떨 땐 자기 자신보다 먼저 아이를 챙겼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이게 최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면, 과연 부모로서 나는 실패한 걸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부모를 긴 침묵 속에 가둡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밤을 지새우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나? 어디를 되돌려야 할까? 끝없는 자책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이 정말 당신을 향한 비난이었을까요? 자녀가 부모 탓을 할 때 그 말의 바닥엔 종종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좌절, 그리고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책감까지. 그들은 당신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향한 분노와 슬픔을
당신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신이 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품어줄 거라는 어린 시절의 본능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에 무방비로 다치고 죄책감에 스스로를 가두는 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해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책도 반격도 아닌 감정적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건 내 책임만은 아니란다. 그리고 난 너를 해치려 했던 적이 없어. 그렇게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당신 자신을 지키는 말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의 상처는 부모의 책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나이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탓의 언어 대신 이해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멀리서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 탓이에요. 라는 말에 무너지는 대신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라는 외침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여유. 바로 그것이 관계의 독을 해독하는 경계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적 없어요. 그 한 문장이 심장을 깊게 찔렀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던진 말 한마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수십 번, 수백 번 떠올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그 아이는 내 사랑을 없었다고 느끼게 된 걸까? 나는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었고 열이 펄펄 끓는 날엔 손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었으며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찾아 새벽부터 장을 봤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시간이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조심스레 튀어나오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한 사랑의 방식이 그 아이에게는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준 건 보호였고 희생이었고 최선이었지만 그 아이는 그것을 억압과 조건으로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해야 칭찬했고 말을 잘 들으면 안아주었고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아이에겐 사랑이 아닌 시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나의 방식으로만 전달되었다면 아이의 마음은 늘 갈증 속에 있었겠지요. 이제 와서 그 아이의 말이 전부 맞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 말이 나오게 된 감정의 무게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을 원망 대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을 다시 배우는 기회, 사랑을 건네는 기회, 사랑을 나 자신에게도 되돌리는 기회. 그래,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로 사랑했단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후회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관계를 다시 짓는 내면의 용기를 가진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었다는 걸 마침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날의 말 한마디도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맨날 오버해. 그냥 드라마틱하신 거예요. 말투는 가벼웠고 표정은 장난스러웠지만 그 말은 가슴에 깊은 멍처럼 남았습니다. 내 감정은 과한 것, 내 반응은 유난스러운 것, 내 마음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스스로가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는 존재가 된 듯한 묘한 모멸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서운하다고 말했고 속상하다고 털어놨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요? 엄마는 너무 예민해. 아빠 또 감정 기복이네. 이런 반응들이 겹쳐 떠오르면서 나는 점점 말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때때로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늘 이해해야 하고, 늘 받아줘야 하고, 늘 조용히 견뎌야 하는 자리.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도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속상할 때 울 수도 있고, 섭섭할 땐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순간엔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드라마틱하다는 말은 자녀가 내 감정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무게를 가볍게 다루려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내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감정의 무게를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들이 자라는 동안 많은 걸 희생하고 또 그만큼 많은 감정을 쌓아온 존재입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내 감정은 왜 가볍게 여겨져야 하나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왜 지나치다고 여겨지나요? 왜 나는 늘 이해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제는 결심합니다. 더는 감정을 감추지 않겠다고. 더는 나를 과한 사람 취급하게 두지 않겠다고. 나는 복잡하고 깊고 충분히 섬세한 감정을 가진 인간이며 그 감정은 절대 드라마틱하거나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제는 나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한 명의 나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정의 이름을 되찾고 상처 위에 존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진짜 경계의 시작입니다. 오랜 시간 나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내 하루를 바꾸었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고 때로는 집착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전부가 되고 싶었고 그 아이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힘이라는 것을.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내가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게 기대지 않아도 내게 연락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그 누구도 아닌 나로 옮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깨달음은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주는 선물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통이 시작되는 거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나는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는 부모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